계약과 동시에 음. 3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3월. 이제 네. 첫 만남. 음. 일단은 어제 이제 첫 시작을 계약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제 저를 확인한 거예요. 음. 남자 교사를. 네. 그러면서 아, 남자 선생님은 체육 많이 한다던데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다 어허. 들리게 아시죠? 알죠, 알죠, 애들 알죠. 다 들리라고 말하는 네. 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거더라고. 그 논타기에 저격하는 게. 한국에서 이제 방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 관객만 들을 수 있는, 하지만 등장인물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음, 이제 그런 대사를 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놀이를 했는데 약간 제가 좀 달라진 걸 느꼈어요. 3월이니까 음. 좀 처음에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네. 아이들한테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쵸. 너희들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네. 너희들이 막 함부로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싶은데 음. 걱정되는 거야. 그쵸. 내가 이렇게 지도를 해도 되나? 네네네. 이렇게 뭐 말하고도 약간 찝찝한 거야. 얘가 만약 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어떡해. 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네. 생각 왜 심해졌냐면 음. 인터넷에 얼마 전에 아이한테 그냥 별 말이 아닌 훈계를 했다가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서 고통받는 선생님의 수기를 봤거든요. 부지기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그쵸. 네. 선생님들끼리도 그 얘기하고 나서 이거 좀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도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나서 아, 이거 좀 심한 걸까요? 이렇게 말한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끼리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수준이야. 뭐 이렇게 야! 이렇게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좀 진작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정도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되게 마음이 불편해하는 거야. 아, 그쵸. 그런데 이게 정서적 학대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내가 그냥 어떤 친구의 이름을 "야." 이렇게 불렀는데 얘가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무섭게 불러서 "잠깐 무서웠어요." 이렇게 진술을 계속 일관되게 하면 음. 내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실제로 그 사례 정말 충격적인 사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겪으신 비슷한 건 게, 아니고? 아니, 네. 아니요. 겪지는 아, 않았고, 다행히 겪지는 네. 않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진로 지도를 했대요. 네. 근데 정확히는 뭐 진로 지도라기보다는 이제 뭐 수업 중에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뭐 직업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하기로는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해서 자기가 너무 압박감을 느꼈다. 무슨 라고 말을 이야기를 했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아동학대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학생이 실제로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좀 괴로움을 느꼈다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이제 교사 입장에서 조금 너무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아동학대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교사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있을 수 또는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결점도 없이 아이한테 그냥 천사처럼 대하고도 유능하게 학급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음. 전기분포를 그린다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사회 통념상 학대로 보일 수 없는 수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쵸. 이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지 않는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 그쵸. 그 이 그냥 단호하게 말할게요. 그냥 이상한 학생, 이상한 학부모를 안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상하다는 거는 어떤 뭐 아픔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별거 아닌, 우리가 같은 교사로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 그걸 꼬투리 잡아서 아동학대를 고소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이 너무 교육 활동에 위축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학급에서 난동을 펴. 난동을 피다가 난동을 피는 이유는 몰라. 음. 아무도 모르는데 난동을 피는데 네. 제지가 안 돼. 근데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뭐 철수야. 그만해." 처음에는 이제 좋게 "철수야 그만해. 하지 마." 말하다가 너무 제지가 안 되니까 "철수야 그만해." 라고 크게 말했을 때 얘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두면 무조건 아동학대 건덕지가 생기는 거고 음.
걔 몸을 잡으면서 "철수야 그만해. 네.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거야. 그쵸. 이게 나는 맞나 싶어. 왜냐면은 그 반에 20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치면 음. 그 한 명의 아이한테 90의 에너지를 쏟고 나머지한테 10 밖에 못 쏟는 상황도 분통 터지는데 음. 그 한 명의 아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좀 우리나라 분위기가 되게 특이한 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가 그 학생을 제지하는 것은 그 학생의 어떤 행동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나머지 학생들의 어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 학생, 해당 학생과 교사 1대1의 관계로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참작이 안 되는 듯한 느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것들이 되게 교육을 좀 위축시킨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음. 느끼는 게 뭐냐면 학폭도 그렇잖아요. 그쵸. 학폭도 실제 폭력 행위나 음. 어떤 그런 수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학부모들의 대응 의지와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학부모들이 그냥 뭐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양쪽이 그렇게 해결하고 아이들도 원만히 화해하면 정말 뭐 싸우다가 어디 멍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애가 그냥 철수의 이름을 칠수라고 바꿔서 한 3번 정도 불렀는데 "너 이거 학폭으로 걸고 넘어져. 괴롭혔다." 음. 이렇게 되면 가해자랑 피해자가 돼 버리는 거야. 음. 근데 사이에 제가 양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좀 표현이 부족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정량화될 수 없는 거를 너무 그 엄격하게 이제 규정화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음. 음. 저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음.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아동학대다. 누가 봐도 학교 폭력이다 싶은 그런 수위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수위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의 변수를 음. 다 아니라고 해 버리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다 걸면은 거는 식으로 걸어 버리니까 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 명이 한 애를 막 카톡으로 계속 막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했어요. 음. 근데 괴롭힘을 당하던 애가 선생님한테 말해 선생님이 뭐라고 해. 아동학대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하지 마라." 몇 마디 하고 끝이지. 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 물론 음. 학폭위원회 열려서 "너희들 하지 마라." 해도 이게 그냥 애들 돌아오면은 그 알게 모르게 분위기상으로 아이를 압박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참다 참다가 그 당한 아이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소리를 지르면 그것도 학폭으로 당할 건덕지가 생기는 거야. 그쵸. 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게 굴러갈 수가 있나 싶은 게 지금 되게 아슬아슬하다고 느끼거든요. 음. 되게 이게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게 그냥 운이 좋은 행운들이 겹쳐서 유지되는 느낌? 시스템은 되게 부실해지고 있고 그쵸. 뭔가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보면은 이걸 지금 학교 상황을 좀 알고 하는 얘기인가 싶은 것들이 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사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지만 또 일반 사람들도 듣는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 사실 학교에서 학폭이 벌어지면 절대 은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를 교육적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교육적으로 푸는 그것이 뭐 학폭으로 가는 것이 교육적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자체 종결하는 것이 교육적이냐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뭐 학교에 위신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학교에 뭐 체면이 떨어진다 이런 걸로 학폭을 이제 뭐 무마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을 좀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만났던 학부모님들이 다 괜찮으셨거든요. 열의 9분은 다 괜찮아. 근데
학교 하나가 흔들리는 걸 한 명만 독한 마음 먹어도 학교가 진짜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교육도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법의 영역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사실 네. 엄밀하고 엄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법의 영역처럼 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사실 많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애매한 상황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사한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좀 인정해주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교육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좀 여지를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럴 수 있을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나는 선생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거는 음, 은폐하지 않으려고 한다 혹은 이제 그렇게 덮을 일은 전혀 없다. 나는 이거는 음, 좀 속단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 왜냐면은 학부모들 중에 누군가는 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폐하려는 시도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음,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조차 교직에 있는 분들, 학교조차 일부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일부 안에서도 나도 솔직히 부끄럽지만 여러 선생님을 만나면서 동료지만 좀 내 아이를 안 맡았으면 좋겠다 싶은 동무도 아, 솔직히 있었고 그치. 그럴 어떤 수 분들은 있죠. 정말 내 아이가 이런 선생님 만나고 싶었으면 좋겠다 이런 선생님도 있는데 음, 사실 뭐 교사 집단도 자정이 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집단은 아니니까 음, 나는 좀 그런 속단은 좀 어려거든. 왜냐면 어떤 선생님은 진짜 방임할 수도 있어, 애들을. 그쵸? 무관심하게. 애들 싸웠다고 하면 음, 그 뭐 애들끼리 싸울 수 있지. 진짜 애는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음, 번 넘어간 선생님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그 어떤 관리자분도 학부모가 약간 학폭으로 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그냥 적당히 애기를 화해시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음, 음, 사람이란 걸 우리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음, 교사들도 여러 사고를 치는 사람도 있고 잘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사람을 결국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결국 시스템이 중요한데 음, 지금의 시스템은 실제 진짜 피해자, 진짜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잘 알고 좀 더 목소리를 잘 내고 음, 좀 더 불만을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야. 음, 왜 이렇게 시옷 발음이 안 되지?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좀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아니 학폭을 해도 지워 주잖아요. 그쵸.